안녕하세요. SPI 고병기 편집장입니다. K리츠 위클리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츠 시장이 좋은 흐름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주 20개 상장 리츠의 단순 평균 수익률은 0.81% 상승했는데요. 지난 11월 달 이제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의 연방공개시장 회의 FOMC 이후에 금리 인상 우려가 완화되면서 이제 그리고 그 이후에 또 계속해서 이제 미국의 고용 지표라든지 인플레이션 지표들이 긍정적인 방향, 즉 향후에 금리 인하를 기대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이제 리츠 시장이 이렇게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이제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준의 12월 FOMC 회의가 있었고 일단 금리를 동결을 했고 심지어 내년에 이제 세 차례 정도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이전보다 훨씬 더 비둘기파적인 그런 어떤 전망과 발언들이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이제 리츠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일단 지난주 이제 시장에서 주목했던 가장 이제 중요한 이슈였던 이벤트였던 이 연준의 12월 FOMC 얘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이제 13일 현지 시간으로 13일 날 이제 한국 시간은 14일 새벽에 이렇게 이제 그 결과가 공개가 됐는데요. 일단 이제 시장의 기대에 부응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기준금리 같은 경우에도 동결하면서 9월부터 이번까지 3회 연속 이제 동결을 했습니다. 또한 이제 연준 위원들의 금리 전망 점도표를 보면 내년 말 금리 수준을 연 4.6%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데 이 지난 9월에 5.1%로 잡은 전망치에서 0.5%포인트 정도 낮춰 잡았습니다. 이로써 이제 내년에 이제 연준이 기준금리를 기존에는 2회가량 정도 인하할 수 있다고 전망을 했는데 이제 이번 FOMC를 통해서는 3회 정도 인하할 수 있다는 그런 쪽으로 이제 입장이 바뀌었고요. 특히나 이제 시장에서는 이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에 상당히 이제 주목을 했는데 예상을 좀 뛰어넘는 비둘기파적 발언이라는 이제 분석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이에 따라 시장도 아주 긍정적인 영향을 받았습니다. 한번 살펴보면 이제 FOMC 정책 결정문에 이런 얘기가 있었죠. 이제 FOMC는 시간을 두고 인플레이션을 2%로 되돌리기에 적절한 그 어떠한 추가 긴축의 정도를 결정할 때 통화정책 긴축의 누적, 시차 등을 고려할 것이라는 표현이 포함됐는데 이 지난 11월 FOMC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어떠한이라는 단어가 없었습니다. 네, 특히나 이제 이 파월 의장은 그 어떠한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금리 인상 주기의 정점에 도달했거나 근접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시인하는 측면에서 추가한 단어라고 부연 설명을 했는데요. 이 시장에서는 이 발언의 의미를 더 이상 추가 긴축은 없다는 의미로 받아들였고요. 또 이제 긴축 정책의 수준을 언제 되돌리는 게 적절하겠냐는 질문이 시야에 들어오기 시작할 것이며 이번 FOMC 회의에서도 논의됐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아울러 또한 이제 너무 오래 버티는 데 따른 위험을 알고 있으며 금리 인하를 시작하기 위해 인플레이션이 2%로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지 않을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기존의 연준이 목표치로 내세웠던 인플레이션 2%에 도달하지 않더라도 금리를 낮출 수 있다는 점을 시사를 했고요. 이 같은 이제 연준의 완화적인 비둘기파적인 입장에 힘입어서 이제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도 급락했습니다. 네. 그 외에도 이제 보면 연준의 FOMC 결과 외에도 지난주에 중요한 지표들이 몇 개 있었는데요. 일단 미국의 11월 소비자 물가 지수 CPI 수치가 나왔는데 전년 동기 대비 이제 3.1% 상승해서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이 이제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에 부합하는 결과가 나왔고요. 또 이제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주 전에 비해서 이제 다소 감소하긴 했지만 또 이렇게 2주 이상 실업 수당을 신청하는 계속 실업 수당 청구 건수 같은 경우에는 한 주 전 대비해서 24,000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이제 일자리 시장의 어떤 노동 시장의 가열이 좀 완화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수치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매크로 이슈가 많이 해소가 됐고 이런 점들이 리츠 시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습니다. 리츠 시장을 매크로 이슈와 연결해서 또 리츠 시장을 좀 살펴보면 이제 전체 20개 리츠 중에서 11개 리츠가 상승하고 8개 리츠가 하락했는데요. 이제 미 연준의 FOMC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상승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다만 이제 미국이나 유럽 리츠와 비교하면 방등세가 좀 강하지는 않습니다. 실제 이제 FOMC에서 비둘기파적 발언이 나온 이후에 미국을 대표하는 리츠 상장지수 펀드죠. ETF인
뱅가드 리얼 에스테이트 인덱스 펀드 VNQ라고 하는데, 이 VNQ와 그리고 유럽의 부동산 회사와 리츠 등으로 구성된 스톡스 600 리얼 에스테이트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각각 5%와 4%씩 올라서 상당히 이제 크게 반등을 했는데요. 반면 이제 한국 리츠 같은 경우에는 FOMC 결과가 나온 이후, 그러니까 13일 현지 시간으로 13일에 나왔으니까 한국 시간으로 14일 새벽에 나왔는데요. 그래서 이제 13일 이후 14, 15일 날 이 FOMC 결과가 증시에 반영이 됐는데, 한국 리츠 같은 경우에는 이제 14, 15일 이 이틀 동안 0.59% 오르는데 그쳐서 이제 미국이나 유럽에 비해서는 좀 이렇게 상승폭이 제한적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분석들이 나올 수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한국 리츠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리츠에 비해서 LTV 부채 비율이 좀 높고, 그리고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사라지더라도 지금과 같이 고금리가 유지된 상황에서는 금리 이제 부채 비율이 높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반등이 더디게 진행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제 분석도 있고요. 또한 이제 아울러서 이제 글로벌 리츠들의 경우 대체로 이제 보면 뭐 이 금리 이슈 외에 다른 이슈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크로 이슈가 해결된, 그러니까 특별하게 전반적으로 금리 이슈 외에 다른 이슈가 많지가 않기 때문에 매크로 이슈가 해결되면 이렇게 바로 반등을 하지만, 한국 리츠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최근에 보면 이해관계 상충이라든지 여러 가지 커뮤니케이션 부재, 그리고 신뢰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반등 속도는 다를 거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죠. 글로벌 리츠와 비교하면. 개별 리츠별로 살펴보면 이제 지난 한 주 동안 가장 크게 오른 리츠는 미래에셋 글로벌 리츠입니다. 미래에셋 글로벌 리츠 같은 경우에는 한 주간 8.91% 올랐는데요. 주간 기준으로 보면 미래에셋 글로벌 리츠가 올해 들어 가장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이제 미래에셋 글로벌 리츠는 이제 지난 10월 달에 유상증자 여파로 한 주간 이제 7% 이상 하락하는 등 최근 이제 부침이 컸던 리츠인데요. 한 해 전체로 보더라도 이제 주가가 25% 이상 빠진 리츠고, 그간 그 어떤 리츠보다 골이 깊었던 만큼 유정 이슈가 끝나고, 그리고 이제 매크로 이슈가 해소되면서 크게 이제 반등한 것으로 보입니다. 미래에셋 글로벌 리츠 외에도 이제 마스턴 프리미어 리츠가 2.46% 올랐고, 또 이제 미래에셋 맵스 리츠가 2.36% 올라서 이제 2% 이상 상승한 리츠인데요. 이 세 리츠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이제 주가가 상당 기간 2,000원대 머물러 있을 정도로 이제 많이 떨어졌고 침체가 깊었던 리츠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매크로 이슈가 해소되면서 반등도 다소 컸던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그리고 반면 이제 상대적으로 그동안 견조한 흐름을 보였던 리츠들 하락세가 눈에 띄는데요. 코란코 라이프 인프라 리츠 같은 경우에는 한 주간 이제 1.89% 하락해서 가장 크게 내렸고, NH 오런 리츠는 1.42%, 그리고 신한알파 리츠는 1.2% 내리면서 각각 이제 1% 이상 하락했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 리츠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이제 5,000원 선을 계속 지키고 있었는데, 지난주에는 0.80% 하락하면서 이제 5,000원 선 아래로 하락한 점이 또 눈에 들어왔던 부분입니다. 네, 그 외에 이렇게 이제 개별 리츠 소식도 전해드리고, 지난주 또 시장에 좀 의미가 있었던 소식이 하나 있는데 이 얘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이 국토교통부가 이제 LH가 최근에 이제 국내 첫 헬스케어 리츠 사업자를 공모하겠다고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이 동탄 이택지 개발 사업지구에 의료복지시설 용진의 헬스케어 리츠 사업 건립 사업에 참여할 민간 사업자를 공모한다고 밝혔고, 여기에 이제 내년 초에 공모를 해서 4월 달에 선정할 것이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한국 사회가 초고령 사회로 넘어가다 보니까 이런 헬스케어 리츠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국토부와 LH 그리고 부동산원에서 최근 이제 해외 사례를 많이 연구를 했습니다. 그런 점들도 아마 이 준비를 오랫동안 하고 있었고, 일단 이제 참여한 사업자들은 이제 공모라든지 여러 가지 이렇게 상장 리츠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을 걸면은 좀 더 가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구조이고, 아마 이제 많은 이제 리츠 MP들 관심을 가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상당히 이렇게 이제 최근에 또 시니어 하우징에 대한 관심이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많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이 국토부 LH는 과거에도 이렇게 상장 리츠 기초자산이 될 수 있는 자산들을 이렇게 매각을 하거나 공모 사업을 통해 선정하기도 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2017년도에 이제 판교 알파돔 시티 6-4구역, 현재 그레이츠 판교고요. 이걸 이제 매각하면서 사업자를 선정한 바 있는데, 당시 이제 JR 투자운용, 신한 리츠 운용, 와스턴 투자운용, 코란코 자산 신탄 등 리츠 MC들 입찰에 참여를 했고, 최종적으로 이제 신한 리츠 운용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신한 리츠 운용은 이 알파돔 시티 6-4구역을 기초자산으로 해서 2018년 8월에 이제 신한 알파 리츠를 국가증권 시장에 상장시켰고요.
현재 이제 한국 리츠 시장을 대표하는 리츠로까지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이런 물류 사업 부지도 김포에 있는 물류 사업 부지도 이제 사업자가 선정했는데 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ESR 캔들스퀘어 리츠 AMC가 선정이 됐는데 뭐 사실 이제 주변 민원 때문에 현재는 사업이 좀 더디게 진행되고 있고요. 어쨌든 이렇게 국토부와 LH가 주재하는 이제 헬스케어 리츠는 뭐 과거의 신한 알파 리츠 사례를 이제 참고를 해보면 다시 한번 한국 리츠 시장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지켜볼 필요 있어 보입니다. 이상으로 K리츠 위클리 전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